펀드클럽의 정영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또 내일 하루 또 쉬죠. 그래서 하루 일주일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자, 강남 선생님 인사해 주죠. 네, 안녕하십니까. 머니툴 W의 강남큰손 정주입니다. 지금 장이 좋습니다. 이럴 때 돈 바짝 버시기 바랍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 전문가입니다. 연기금이 계속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죠. 6월부터 장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리네님 시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작년에는 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경기가 좋다. 그래도 또 금년에 또 금리를 또 인하한다고 하면서 또 지수가 급등세를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약간 영향을 좀 받겠죠.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연속해서 상승 전환을 잘 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이제 이 상승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항상 반등성이라고 그래요. 네, 평상시는 그냥 상승이라고 하지만 원래 반등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 주봉 상태를 보면은 이번 주죠? 네, 이번 주 5주선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는 내일 모레 가봐야 되겠죠. 내일 하루 쉬니까 금요일 날. 근데 5주선을 회복해도 좋고 회복하지 못해도 일단 괜찮습니다. 시가로 내려와도 좋고 시가에서 올라가도 좋고 회복해도 좋고. 왜냐하면 현재 침체권 무릉등이 풍덩 빠져가지고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태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 월봉 상태를 보면 이제 하반기를 겨냥해야 되겠죠. 이제 6월 달에 접어들고 전반기 지나가고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니까 현재 하반기에 종합주가 지수가 2200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또 그 이상으로 가느냐 모르긴 모르지만 제가 볼 적에는 연말까지는 행보 등락을 보이지 않겠느냐. 2020포인트대에서 바닥을 시연한 상태에서 한 2200까지는 행보 장세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은 북한의 비핵화 정책이 본래 금년도 트럼프한테 연말까지 이렇게 공이 넘어가 있죠. 또 북중 무역 전쟁이 있습니다. 북중 무역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어느 한쪽에만 일시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북중 무역 전쟁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또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남북 관계도 있지만은 미국하고 북한하고 또 이 비핵화 이것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수는 연말까지는 행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현재 월봉 상태 보면 역시 뭐 회복해도 되게 괜찮고 떨어져도 괜찮고 단지 이제 바닥을 셔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을 좀 볼까요? 자, 코스닥 상태도 보면은 현재 우하향 추세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잘 되어 있네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추세가 전환되어 있죠. 오늘은 안착을 잘 시연하고 있고요. 이번 주 주봉 상태 보면 코스닥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심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항상 일봉, 주봉, 월봉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 자체가 이렇게 침체권에서 50까지 올라와 줘야 돼요. 심리가 호전되지 않으면 어떤 거든지 못 갑니다. 그래서 심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좋게 보여진다 그런 얘기죠. 지금은 추세가 붕괴된 상태. 그래서 추세가 붕괴되면요, 그 붕괴된 선 자체가 저항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단 추세까지는 저항권을 보고요. 또 그 위에서 내려오는 선이 있죠. 파라볼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아직까지 역별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급등할 적에만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 선생님. 네, 일단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합의의 어떤 여부에 따라서 장이 분명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좋다가도 또 싸우기 시작하면은 또 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지지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2000포인트대 초반 최저는 1980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뭐 거의 뭐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갔어요. 2000포인트 초반이 아직 진바닥은 아니겠지만 외바닥이기 때문에 아직 진바닥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바닥 가능성을 보고 있는 가격대가 2000대 초반과 월봉의 1980선. 일단 그 부근에서 얼추 하방 경지 보이시하고 있는데 일단 적산병이 나왔기 때문에 종목 장세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은 지수에 부담이 없이 종목 장세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미증시가 일단 급상승했는데 미국은 항상 뭔가 문제가 된다면 다 대책을 마련해서 또 주가를 띄우기 때문에 당분간 내년도죠. 미국 대통령 재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급격한 날에 계속 나오기에는 좀 어렵다고 볼 만큼 지수에 대해서 일시적인 낙폭 과대가 나타난 상태에서는 이제 부담 없이 종목 장세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음봉을 감싸는 음봉이 나오면, 그러니까 하락장형 음봉이 나오면
이 몸통이 3개를 감싸는 음봉이 나오면 그때는 경계하시고요. 그 전까지는 열심히 당분간 종목 장세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금리 인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급격한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많지 않은 만큼 소폭 등락 장세 속에서 종목 장세 열심히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낙폭과대가 이루어질 때 이때 가장 좋은 게인데요. 월봉에서 1년 동안 내려가고 쌍바닥 국면의 근처에서 하방 경제 보였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올라가게 되면 이 1차적 지지권 2130이나 2150선이 62선, 122선 저항권이기 때문에 항상 주가가 하락 파동의 폭 절반 정도, 그래서 2130에서 2150 보실 때가 저항권으로 일단 설정하시면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한 번쯤 우리가 단기적 이슈라는 관점을 간다면 이런 데에서 한 번쯤 판단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어제랑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월봉에서 5개월 이평선 붕괴된 이후 쌍바닥 만드는 과정으로 만약에 5개월 이평선 회복하고 다음 달 지지가 된다면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흐름상 보면 아직까지는 미중무역전쟁 합의가 아직까지 완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올라오는 척하다가 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한 상태 이후에 MACD 오실레이터의 추세가 양봉이 남에 따라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올라가고 있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대반락 여지는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일시적 하방 경제 지수 하방 경수에서 종목 정세 활발하게 당분간 이어가시면서, 만약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다시 하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종목 정세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락지 않게 응모나면 그때는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제가 지수 부가적으로 좀 간략하고 좀 명료하게 좀 설명 드려볼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드렸죠. 미중 무역 전쟁보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제 통화 정책적인 부분이다. 작년도랑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작년 하반기에는 좀 제가 위기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이 이제 작용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확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축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반기에 이제 미국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과 더불어서 미중 무역 전쟁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적인 부분이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죠. 바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확대와 함께 오늘부터 이제 서서히 재차 강세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미중 무역 전쟁 뭐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아까 이제 그 통화 정책적인 부분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연기금 쪽에 최근 들어 좀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간 종목 장세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 같은 경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항상 제가 차트로 말씀드릴 때는 21선 돌파, 5주선 회복될 때를 주목해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일봉 차트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이제 막 21선 돌파하면서 5주선 회복 시도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점진적 반등 기대 국면으로 6월 상승 전환 초점 그리고 재차 하반기 유동성 장세에 초점 맞추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중요한 건 역시 미중 무역 전쟁보다도 역시 하반기 우리나라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중국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하반기 유럽의 대출 프로그램 재개 이런 통화 완화 정책적인 부분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나리네님. 네. 자,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지수나 종목을 분석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추세 매매를 합니다. 이 추세 매매라고 하는 경우는 추세가 형성될 적에 조건에 따라서 비중을 맞춰가면서 회사의 기본적 분석을 보면서 방향을 따라가는 거죠.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우리로를 좀 볼까요? 양자통신, 신기술, 성장성 기대에 힘입어갖고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항상 유심히 볼 적에 제일 핵심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 수급. 첫 번째 수급이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고점을 돌파할 때 역시 공격형 패턴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거래량이 터지고 오늘이죠.
오늘 또 그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럴 적에 심리죠. 삼박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거래가 감소세를 보이고 주가가 올라갈 적에는 우리가 강세 패턴이라고 그래요. 또 현재 밑에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된 상태에서 세 가지가 일치 현상을 보이면 우리가 삼박자가 맞는다. 그다음에 이제 매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권을 갖는 거죠. 밑에 보면 단기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릉도에 붕덩 빠졌다가 매수 신호 보내고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50을 지지받고 다시 재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우리가 공격형 매수. 근데 공격형 매수라는 것은 막 쫓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가 이하, 본래 매수 적정가는요, 어떤 종목이든지 당일 5일선 가격을 기준점으로 시가 이하 5일선 내려올 적에 분할 매수 관점. 그래서 시가 이하 내려올 적에 5일선에 올 적에는 망설이지 말고 사라.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사는 것도 한 번에 사는 것이 아니죠. 1차, 2차, 3차 항상 3회 분할 매수 원칙을 지키는 것인데 하루에 저희는 10%뿐이 안 삽니다. 또 현재 내일 같은 경우는 연속 거래가 늘어나면서 요 대량 거래 날 종가를 오늘 돌파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돌파 다음 날 지지를 받으면은 3박자 또 그 다음 날 3일째 방향으로 올라갈 적에 쫓아가는 형태. 네, 그걸 우리가 5일선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추세가 위로 잘 전환이 되어 있고 대기 매물 때도 단기점 관점에서 돌파 지지를 잘 받고 있고요. 거래도 이 정도면 양호하죠. 그렇지만 이제 항상 거래가 갑자기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되게 되면은 항상 상단 추세 이종 고점을 돌파할 때 많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직은 그런 현상보다는 점진적 거래가 좀 등락을 보이면서 추가 상승세가 좀 나올 것이다 보고요.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위에서 내려온 선이 있습니다. 파라볼리 추세가 아직 중기 우상향으로 전환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면 지난주 대량 거래가 시작되고 이번 주 또 그 고점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밑에 삼박도 잘 맞고 있죠. 일봉 주봉 역시 잘 맞고 있습니다. 자, 월봉 상태를 보시면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이 2개월째 역시 월봉에서도 투자 심리가 50, 단기 지표 50 이상 매수 신호 보내면서 전반적인 방향이 오히려 다 잡혀 있습니다. 일봉, 주봉, 월봉.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가 신고가 패턴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렇다고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식 정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럴 적에 우리가 5일선 매매가 제일 유효하다라고 판단 주어집니다. 자, 강남선님. 네. 예.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전 세계 시장 점유율 80%가 넘는 전 세계 1위 기업 모비라이가 있죠. 그 회사를 누르고서 최근에 예전에 독일의 BMW 완성차 업체에 설치될 ADS 바로 이제 그 납품업체로서 선정된 바가 있다는 점. 세계 1위를 누르고 선정되었었다라는 그런 일단 자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는 일단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또 대표적 기업으로 일단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함에 따라 전상 사업의 진출과 함께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부서도 신설함에 따라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바로 현재 이 신호가 동시에 나올 때는 좋아요. 우리가 상승 신호가 여러 가지겠지만 여러 가지의 상승 신호가 동시에 잡혔을 때 바로 파라볼릭의 상승 전환, 그러면서 추세적 상승 전환, 그러면서 심리가 호전될 때 이때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 고점에서 거래가 터지지 않았다는 점, 그렇다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요. 세력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이때의 매수 물량이 지금 나가지 않았다는 점을 본다면 고점 돌파, 아직까지 세력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고점 돌파를 할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꾸준하게 약세 신호 나올 때까지 최소한 5일선 및 22선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월봉이 수년간 신저가를 그려내다가 이제 바닥에서 떠오르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지지권만 잘 지지받는다면 추가적 상승을 계속 노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신용 물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신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물량수와 거치는 과정이 있었을 뿐 이때 신용이 10%대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8%대까지 많이 그래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신용 때문에 못 간 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신용이 줄어든 다음에는 주가의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으로서 그런 지지권 손저가만 잘 잡고서 상승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이번에 제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랑 좀 IT 업종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 광진윈텍이라는 좀 종목입니다. 일단 이 광진윈텍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에 대부분 차종을 좀 납품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시트 히터를 이제 90% 이상 좀 납품하고 있다는 부분이 역시 이제 그게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금일 외국인들의 좀 대량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오늘부터 이제 추세를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 이제 삼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쯤에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 삼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이 좀 앞당겨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내이사가 추가적으로 선임됐다는 부분은 역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무엇보다 이제 신사업 쪽에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자배정 유상증자가 100억 정도 들어오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신사업 목적에 추가한 유연전자 센서 사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일단 주가 또 상승 모멘텀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일단은 자산 가치가 좀 이제 저평가돼 있고요. 그 무엇보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1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또 꾸준한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외국인들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강남큰 손님. 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죠. S넷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가까운 기업 중에 하나죠. 분사된 기업이기 때문에 바로 S넷이 이번 5G라든가 사물 인터넷에 대한 4차 산업혁명에 삼성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며 실질적 수혜 가능성을 가장 엿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S넷. 삼성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적도 이번 연도 예상 실적 자체가 대단하다. 퍼가 예상 실적에 비해서 현재 이번 연도 당기순이익 기준을 본다면은 퍼가 10도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까지 있는 만큼 주가 상승을 엿볼 수 있는 종목으로 22선 매매로 손저가를 잡고 말씀을 드렸고 N자 상승 파동으로서 2차 파동을 노릴 수 있다.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기에 돌아갔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서 우리가 이런 5G 관련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쪽에 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관련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사물 인터넷의 대표적 주자로서 5G가 개통되면서 모든 사물과 인터넷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를 대비함에 따라서 2차 상승 파동의 22선 매매를 말씀드렸죠. 지금 약세 신호가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5위선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옴니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번 여름철에 대비해서 7월 안에 강한 상승을 볼 수 있다. 바로 5개월 이평선만 잡고 꾸준하게 간다. 에너지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에 대한 강세가 나올 수 있다. 손저가 5개월선 약 2,195원을 손저가 잡으면서 꾸준하게 상승 기조를 유지한다면 6월 내지 7월에서 한 번에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체시스 한번 볼게요. 바로 돼지열병 관련주가 되겠죠. 돼지열병 관련주의 대표적인 종목이 최근에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인데 신고가 속에서 대음봉이 나면서 약세 신호가 나면서 하락 전환됐고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가 고점에 왔다. 돼지열병 고점. 그래서 오늘도 또 떨었듯이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은 경계를 하되 완전히 하락으로 끝났냐? 그건 아니죠. 남한까지 퍼질 수가 있겠고 돼지열병에 대한 북한에서 걸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또 이슈가 나올 수 있어서 다시 올라갈 여지는 있겠지만 거래가 터진 상태에서는 주가는 가야 되는데 꺾였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간다면 요 4일 날의 종가를 넘어서야 그때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조정에 계속 대비하시면서 이글백 같은 경우를 좀 볼까요? 마찬가지죠. 현재 4일 연속 급등이 나면서 거래가 대량 거래 터지며 단기적 탄력 둔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연속적 상승에 따라서 반락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시면서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성사료 볼까요? 이거는 그나마 오늘 올라간 이유는 상대적으로 이격도가 작죠. 5위선과 이격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간 건데 5위선 매매 기준으로 계속 이어가도 상관없겠지만 대장주가 과열된 상태에서 부담스러울 만큼 5위선 붕괴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린혜 대표님. 자, 저 같은 경우는 대림 산업을 좀 볼까요? 이 종합주가 지수가 바닥을 시원하든지 대상승 초입으로 들어가든지
항상 건설주에서는 제가 항상 필수적으로 한 종목은 꼭 매매를 합니다. 그중에서 현재 대장주로 엿보이는 대림산업이 있는데 현재 보면 우상향으로 쓰리바닥을 형성한 상태, 추세도 전환된 상태, 대기매물 돌파 안착한 상태, 또 700선 밑에 가서 있죠. 특히 720선이 아래 가서 있는 종목은 우리가 진정한 바닥의 개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직 10년은 50까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산병이 나오면서 추세가 우상향, 이격률이 작죠. 5일선, 21선, 61선 정별 초기로 들어가 있다. 또 현재 밑에 보면 단기 지표가 현재 보시면 어떻게 돼요? 50에서 60으로 활성화되어 있죠.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항상 시가야 내려올 적에 반락할 적에 5일선에 근접할 때 그럴 적에 우리가 공격형 매매라고 그래요. 일단 매수하고 본다. 이격률이 짧으니까 떨어지는 폭이 좀 작으니까 또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일봉도 단기고 주봉은 중기인데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이나 시가 이하, 다음 주 시가 이하 항상 5주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게는 시가 이상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시가 이하 반락할 적에 항상 일봉은 5일선, 주봉은 5주선까지 그 내에서 항상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장기 월봉 상태를 보시면 현재 이번 달이죠. 저점이 형성됐네요. 지난달에 5개월 2도에서 회복한 상태, 이번 주 안착한 상태, 이번 달. 그렇지만 이번 달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종가, 시가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래서 현재는 심리가 아주 좋고 또 거래량도 보면은 현재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나쁘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단기 지표도 50 이상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점진적 신고가 패턴을 보여집니다. 자, 이럴 적에 제가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럴 적에는 절대 서두르지 마시기 바라고 또 제가 이제 항상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다음 주가 아니죠. 내일 모레, 내일 하루 쉬기 때문에 금요일 날 MTNW 방송에 들어오시면 제가 08시부터 장중입니다. 장중 생방송 15시 30분까지. 그래서 그 내에서 무방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말씀 하시죠. 예, 대표님께서 내일 모레죠. 장중 공개 방송에 오시면은 자세한 설명 드릴 거고 항상 MTNW를 검색창에 쓰셔갖고 들어오시면은 바로 저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오늘 저녁에 공개 방송 하지 않고 내일도 하진 않지만 내일 모레 장중 공개 방송 하시니까 그때 입장하시면 되고 항상 장 끝나고 나면 공개 방송을 한다는 점은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들어오시게 되면 많은 정보들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제가 2017년도 하반기 때 코스닥 바이오 코스닥 랠리 종목 장세에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그 당시 한번 크게 올라갔었죠. 다시 이제 2019년도 하반기 각국의 금리 인하 정책과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감과 더불어서 내년도 우리나라 총선,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역시 유동성 장세 잘만 여기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2019년도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항상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연기금 종목 장사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나린이님. 네, 항상 제가 하는 얘기했죠. 절대 올라갈 적에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소원 투자 빌어드립니다. 시청자를 고수로. 네.